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거 남론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최민규 예비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가 담론에서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새로운 하남 추민규는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2대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인물 70년대 1번 주자 추민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민규 의원님은 경기도 의원의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의원 활동을 굉장히 하셨고 또 이름도 못지않게 추민규 그러면 상당히 추진력이 아주 끝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뭐 하나 잡았다 그러면 끝까지 추진하는 데는 추민규 이상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네. 자, 이 정치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정치 시작은 아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경기도 의회 입성할 때도 뭐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고향 경남 진주에서 아버님께서 초대 진주시의회 의원을 하시면서 어릴 적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원래 뭐 정치적인 배경에 있어서 입당했던 것은 뭐 정당 떠나서 1997년도 아마 2월 18일부터 정치에 입문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민주당은 아마 2014년 세월호 때 이거는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교육에 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201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4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프로에서 총선 예비 후보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통 질문, 네. 서울 편입 다 여쭤봤는데 우리 추 예비 후보의 서울 편입 관련되어 있는 의견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 SNS를 통해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이 김포가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전부터 저는 서울 편입을 찬성했던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또 새로운 그런 안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묵고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줄곧 현수막 또한 마찬가지고요. 서울 편입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찬성이시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출마 예상 지역은 미사 지역이니까 가불로 따진다면 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지역, 새로운 분구 지역이죠. 덕풍 3동과 미사 1, 2, 3동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미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정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서울 편입 관련해 가지고? 원래 저 자체적으로 설문 자체 여론조사죠.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밝힐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또한 뭐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제가 좀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었고요. 그때 서울에 대한 찬반 부분을 좀 이슈를 달고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뭐 이 자리를 들어서 솔직하게 변명을 하자면 정치적인 경향, 뭐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안 자체를 가지고 선거에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치고 나왔다라는 면도 없진 않았었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그에 대해 좀 더 숙고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을 좀 치고 나가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100% 수용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좀 그 부분은 못했었고요. 하지만 여론 자체에서 일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을 때 대부분이 미사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고 구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해 주세요 또. 뭐 하시겠어요? 네, 일단 소프트하게 한번 첫 질문 드려봅니다. 후보님께서 그때 개소식에도 선거 사무소에 가보니까는 벽에 과거 도의원 시절에 활동하신 여러 가지 쭉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여러 자료에도 밝히셨는데 개소식이 며칠이었죠? 개소식이요. 개소식이 오후 3시였습니다. 며칠? 20일이요. 20날. 예, 1월 20날 갔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 성과들을 내놓으셨는데 최대 예산을 확보하셨다 하셨고 네네. 그리고 최다 조례 제정하셨다. 다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놓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예산 하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제정. 제가 보니까는 총 15건을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15건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 방송이 뭐 처음은 아니고요. 늘 뭐 사회만 보다가 이런 게스트로 참여해서 질문을 받는 와중에 네. 조금 뭐 오해될 수 있는 발언도 있겠지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학교 신설, 한 예를 들면 지금 김포시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개념에 있어서 한 학교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500억이라는 돈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환경 부담금이라고 그래서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재료 또는 뭐 칸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뭐 행감이 됐던 또는 또 다른 뭐 소예산이 됐던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좀 작지만 좀 필요한 부분 거의 교육 분과 있을 때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좀 많이 예산을 가져왔던 거였고요. 그렇죠. 거기서 특별하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전국에 저는 최초만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잘났다라고 표현은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네. 잘났기 때문에 그만큼 최초로 발의도 많이 했었었고요. 아마 예산 부분 같은 경우 최초로 제가 전국에 스마트 클라이밍을 하나면 아마 5개, 6군데 학교에 제가 설치를 했었고요. 네. 그게 한 군데마다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거의 대단해서 주질 않습니다. 제가 뭐 예산을 가져올 때는 항상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도정 질문도 제가 거의 도의원 중에서 최다로 제가 한번 도정 질문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도정 질문하면서 저는 뭐 딜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자, 뭐 도교육관님이 됐든 도의사님이 됐든 질문을 던질 때 깊이 있게 내용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도청이 됐든 교육청에서 사무 담당관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렇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좀 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선수를 치죠. 자, 좋다. 그러면 이런 예산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조금 환경 부담금이 됐든 또는 시설 품목을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콜.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부르겠죠. 어차피 되는 건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학교, 초중고, 예를 들어서 뭐 애니고가 됐든 경영고가 됐든 윤설 뭐 중학교는 좀 하려고 했지만 못했지만 은가람 중학교가 됐든 여러 학교에 신장중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 제가 스마트 클라이밍을 보급함으로써 그 당시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때 체육관에서 별도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체력 단련 또는 심신 단련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운동시설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예산을 가져온 게 아마 지금도 제일 뜻깊고요. 예. 뭐 언론에 나왔던 몇백억 뭐 이런 부분은 저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시와 조율을 맺어서 예산을 가져올 부분 네. 뭐 현재 뭐 수영장이 됐든 또는 풍산 미디어 이런 부분 또 많은 예산을 갖다 줬지만 결국 뭐 계속 뭐 오픈 때 저를 뭐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뭐 지난 과거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는 배지가 아니고 이미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예산을 갖다 줬지만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저는 자부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국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걸 좀 더 가까이 접목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요.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또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화장실 개선 조례인데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는 생리대 보급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국회를 만약이 아니라 꼭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교 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성장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생리대를 비상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대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켜서 자판기를 의무화시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흡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조례 부분을 만들었던 것이 아마 전국 제1호 개념의 조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좀 치적 자랑하는 시간 너무 확실하게 장시간 아주 뭐 열변을 토하시네. 아주 자랑할 건 많습니다. 아니, 그 추적보다는 뭐 저기 객관적인 그 뭐냐 지표로 나타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과학적으로 데이터 나왔던 걸 표현하는 거지. 누구 말대로 뭐 옆에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장난치는 거 싫어하고. 알겠습니다. 팩트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저기 저 알려진 대로 우리 저 추민규 예비 후보는 거침이 없네요. 네네. 말씀하신 것도 거침이 그리고 없는데. 젊죠. 네. 오늘 제가- 방송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신을 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자신을 친명이라고 아니라 사전 동안 도정질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끝나고 나서 네. 이재명 지금 당 대표님이시죠. 늘 잘했다. 그때 제가 경고 누적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경고의 표현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남아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고 외부 강사를 불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목인데도 이걸 가지고 경고를 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적극적으로 저를 옹호해 준 것이 아니라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던 분이 말 그대로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말은 누구나 다 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그때 당시 132명 모든 인원들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뭐 이낙연계 인물들도 꽤 많았었지만 하지만 저는 이재명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진짜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다니고 있고요. 늘 저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나 늘 저희 아이들이 무슨 행사 때도 늘 저는 가서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 시험 잘 봐라. 이슬양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남한고 핸드볼 우승할 때도 저희 지역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달라고 해서 직접 찾아뵙고 영상도 남겼었고요. 사소한 이야기는 건네지 못하나 문자도 간혹 주고받았던 경험도 있었고요. 누구나 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저하고 닮은 추진력 그리고 같은 경상도 보리뭉디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경상도 뭉디 출신도 같은 색깔이고요. 하면 한다라는 성격. 그래서 저는 그분을 좋아했었고 한결같은. 저 자신의 치적에 이어서 찐명 얘기 나오니까 또 목소리 톤이 뭐 높아지시네. 친명 뭐 저만 친명은 아니죠. 아니, 뭐 지금 또 다른 우리가- 뭐 민병선 후보도 계시고요. 친명끼리 화이팅 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사전에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닌데 뭐 후보님 뭐 이렇게 저희가 질의할 걸 다 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좀 아주 상당한 달변이세요. 아니요. 빨리 질문 좀 해주시죠. 자,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어요. 저 제가 질문이 이제, 있어요. 오늘 뭐 이제 어차피 경기도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또 의원 활동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가정해서 네네. 한동한다면 제일 먼저 입법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좀 밑줄 끄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정이 아니라 저는 갑니다. 가기 위해서 나왔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도의원하면서 재선을 노렸지만 컷오프 되면서도 강하게 지금까지 6월 1일부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 4월 며칠이었죠. 컷오프 되는 시간 오후 2시 32분 12초요. 그 시간에 딱 자료를 넣으니까 제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컷오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선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오했던 게 벌써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기에서 저는 꼭 가고야 말 거고요. 누가 뭐래도 갈 거고요. 입법 조례 부분은 저는 교육 파트도 있고요. 행안위 파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제 1호로 제가 발의해야 될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됩니다. 2015년도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사와 선생의 차별성, 즉 선생이라는 것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고요. 교사라는 것은 전문대가 됐던 교사 자격증, 정교사 2급이죠. 현재는 뭐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 상급을 따고 나서 고졸들도 충분히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 부분이 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이란 개념을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이 작년에 발표를 했었지만 너무 서툴었다라는 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지금 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와의 차이점 때문에 그것 또한 법 자체가 통과가 못 되고 있고 계속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논쟁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통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사와 선생들 간의 차별성 부분 그리고 이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급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교사와 선생이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선비와 머섬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선비와 머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비는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는 있지만 리드의 자격이 있고요. 머섬은 눈치를 보지만 자유자재입니다. 밤 시간은 자기가 아무거나 할 수 있듯이요. 제가 볼 때 늘 주와 부의 차이점은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 누가 급여를 좀 더 받느냐보다는 차별이 심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자살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지만 제 1호 입법안에 있어서는 통합은 좋지만 교사와 선생들에 대한 그런 조금 차별을 너무 벌리지 말고 좀 더 공통으로 할 수 있고 좀 더 차별 대우, 즉 인권 문제도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입법화 시켜서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 싶은 게 제 1호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또 두 번째는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생리대 보급입니다. 현재는 자판기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학교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도의원 끝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냐 그랬더니 처음에 조례 발의하고 나서 6개월 지날 때는 학교가 1.2%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20.2%요.
제가 졸업을 하고 6월 30일 졸업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한 30-40%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었고요. 하남도 제대로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특히 충청도, 강원도, 저 먼 지역에서도 좀 더 다각적으로 이 부분이 아이들이 누구나 생리적인 작용에서 편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또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양호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화장실마다 자판기를 설치해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비번만 누르면 열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착용할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고요. 세 번째는 행안위에서 제가 도에서 입법에서 이게 통과가 못 됐던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최초 아니었는데 많이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라고 해서 어디 가면 쓰고 있고 어디 가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걸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저도 봉사를 했다고 해서 2만 원인가 3만 원 하남시에서 뭐 어디 농협에서 이걸 찾아가면 된다라고 해서 카드를 만드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시간을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보편화를 둬서 좀 더 그걸 단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을 준다라면 젊은 분들을 비롯해서 나이 드신 고령화가 아니라 젊은 20대, 10대, 30대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는 제가 꼭 발의하고 입법해서 다루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교육 쪽에 많이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세부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공고히 제도화로 확고하게 한번 입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번에 틀림없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당연히 돼야 되려면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당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전략을 뭐 세우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선거 다 공개하지 마시고 네네네. 조금만. 선거 전략이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중앙에 정치는 배우고 싶어도 저는 늘 하남에 더불어민주당의 변방의 장수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늘 독고다이로 혼자 시간을 또 많이 가지는 편이고 누가 와서 뭐 도와준다 해서 저는 괜히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나중에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늘 외롭지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략적인 부분 다 오픈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남 시민들 얼마 전에 적합도 조사 우리가 한번 했었죠. 24, 25 젊은 20대와 30대 많이 받았습니다. 지지율 1위 해가지고 모 후보가 달리고 있지만 그분에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적합조사에서 1위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왜? 젊은 20대와 30대 층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어제도 많은 문자를 받았고요. 모르는 분인데도 하물며 지나가다 옷을 입고 왔더니 제가 전화 받아서 6번에 추민규 씨가 나오길래 축자의 발음 추진력 있는 추민규 젊은 후보 추민규 생각나서 그 중에 후보 중에 제일 키도 크고 제일 잘생겼고 제일 젊고 제일 똑똑해 보여서 찍어줬다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무슨 유세단입니까? 저기 지금 상당히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진행이 지금. 아니, 지금 좀. 그 유권자들에게 피한할 시간을 아까 좀 주려고 그랬는데 네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피한 다 해버렸으니 뭐 우리가 지금 후보님이 기회 누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분이 지금 그런 당혹스러워요. 기회를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시간을 이제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좀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팍팍 주세요. 질문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지금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슬로건도 거침없다 추민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면적으로 보면은 직선적이다. 네네. 그리고 타협이 없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곁에 서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네.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식 방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질문하는 우리 기자님께서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기자님 제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또 마음을 열고 제가 가까이 했고요. 네. 저 또한 뭐 언론사 이런 뭐 활동도 좀 해봐서 기자 생활도 해봤었지만 네. 거침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 네. 라는 개념에서 네. 검찰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치사한 나라,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좀 더 각오 있게 돌아다니고 대놓고 들이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한 경향이 없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두 번 만나다 보면 야 진짜 추민규다. 사람 진짜 좋다.
제가 뭐 개소일 때도 보셨지만 제가 눈물을 좀 걸성했습니다. 네. 뭐 남들은 연극 아니었냐, 아. 시츄레이션 아니냐 그러는데 진짜 눈물이 좀 맴돌았죠. 예, 제가 그때 갔었으니까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부드러운 남자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은 또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아, 예. 미사맘이라든지 미사파파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좋아하고 있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미지만 강하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음. 제가 경남 진주고 음. 하남은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저를 만만해해서 이상한 잡돌이, 이상한 뭐 나그네들이 저한테 붙지 않을까라는 경제를 낸 거지. 아. 정치인답게 올바르고 바른 사나이 추민그로서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드러운 남자, 섬세한 남자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많이 여쭤보세요. 최근 그 페이스북을 한번 봤더니 네. 우리 저기 추 후보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지난 4년간 최종윤 국회의원과 미워했던 최종윤 국회의원과 좀 너무 이게 표현이 노골적이라서 내가 좀 읽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거 주시죠.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네. 마음이 한결 가볍고 상쾌한 심정이다. 아니 왜 4년간 왜 미워했어요? 최종윤 의원을? 4년간 미워하는 것은 우리 하남 분들만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아실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은 지방선거 때 해서부터 그리고 뭐 제가 당선을 시키면서 제 역할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 도의원으로서 총선 때 역할을 제대로 했었었고요. 타오브를 밀었다고 해서 안 갚으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묵고하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선 시국에서도 아마 하남에서는 공직자 중에 저만큼 코로나도 안 걸릴 정도로 저는 24시간을 풀로 제가 뛰었었고요. 최종윤 지금 현재는 뭐 후보자도 아니죠. 최종윤 현재 국회의원. 지금도 미워합니다. 솔직히요. 저주할 만큼 미워하고요. 싫어합니다. 아, 그때 포옹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포옹은 솔직히 예. 잠시 저의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약간 DNA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난 과거가 머뭇거리고요. 그때 두 최치가 왔었죠. 최무기 현 운영위원장도 오셨었고 그분 때문에 제가 또 도의원을 또 자리 또 이렇게 해줘서 컷오프 그러니까 지난 저기 저 지방선거 때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컷오프된 것 때문에 미워했던 거고 그게 발단이군요. 그렇죠. 그거 발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죠.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선 기회만 열어주길 바랬고 제가 그때 당시 약간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데도 저는 마이너스 10점이든 30점이든 상관없다. 경선만 열어달라고 했어요. 경선에 강한 남자 바로 추민규라는 거 하남 시민들도 잘 아실 거고요. 아, 경선도 없이 그때 컷오프 시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사심 없이가 아니라 지금 또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고요. 그냥 늘 지금은 저는 1년 전부터 불출마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개소식 때 마음이 좀 울분이 토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를 제가 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나의 경쟁 후보자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눈물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는 대한민국 독재, 검찰 정권에서 헤쳐나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남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뭐 미워하고 이런 것은 지금 또 마음속에 담아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전략지역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많이 지금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 전략적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리고 두 분은 힘을 좀 합치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누구랑 합쳐요? 아니 뭐 최종윤 의원하고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원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은 뭐 저를 싫어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략적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이제 맞춰 여쭤볼게요. 자, 전략적으로 발표가 됐죠 당에서. 네네. 전략적으로 발표가 돼서 만약에 여기 이제 전략 후보가 내려온다. 전략 후보라 하면 그거는 이제 영입 대상 인재 영입 네네.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내려올 확률이 있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여타 후보들 네네. 다 이제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갑구 소위에는 원도심을 가가지고 경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추 후보께서도 전략 지역이 정해져서 영입 인물이 만약에 여기 공천을 받아갖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원도심에 가서 같이들 모여서 경선에 참여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치를 여기서 총선을 접으실 거예요? 저희 이성한 우리 기자님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늘 물어볼 때마다 이 질문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 TV 해가지고 하남에서 지금 출연해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추민규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알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자꾸 갑이냐 어리냐 그러는데 전략공천지역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종 국회는 일을 잘했든 못했든 본인이 말 그대로 불출마하자마자 하남시는 사고지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도 조사도 원래는 하남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이 중앙당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돌아가서 오히려 저한테 더 이득이었죠. 오히려 저한테 적합도가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20대, 30대가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저는 누구나 뭐 강병도 후보가 됐든 오수봉 후보가 됐든 또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도 계시죠. 그분들한테 미안한 표현이죠. 제가 가서 경선을 하고 같이 부딪히면 중앙에서는 가라 그러겠죠. 왜? 추민규는 일 잘하는 후보로 유명하고 또 말로서 또 먹고 살았던 또 직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대변인 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남의 대변인이라고 누가 닉네임을 달고 나왔지만 좀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건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집사람 많이 울었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많이 되면서 너무 열심히 했던 부분. 아침마다 출퇴근 행사, 저녁에 미사역, 아침에는 황산과 선동 IC에서 나갔었고요. 어제는 선동 IC에서 퇴근 인사하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추운데 수고한다라고 필성 외쳐주고 빰빠밤 빰빰 울려줬을 때 상당히 기분이 더러운 면도 있었지만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또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앙당에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관위도 마찬가지고 투명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은 안 가시고 원도심은 저는 주고도 안 갑니다. 원도심은 경선 붙여주시고 새로운 얼지역은 저를 단수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가서 경선할 생각은 없고 원도심 경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이사에서 죽겠다. 이사에서는 우리 승부를 보겠다. 예, 같은 친명도 있고 뭐 친문도 계시지만 예. 친문 친명 떠나서 이 세 분 다 경선 붙여주세요. 붙여주면 어차피 제가 이기는 건 뭐 중앙당 다 아실 거고요. 하지만 깔끔하게 민주주의답게 우리 갑을 다 경선 붙여주길 저는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총선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원도심은 안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요. 새로운 분이 오더라도 마음에 숙고를 하고 도울지 안 도와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돕는 거하고 본인이 좀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니 저기 지금 후보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그 지난 20일 날 개소식 할 때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저도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벽 3시에 개소식 작업 준비를 마쳤다. 감사드린다. 나는 경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 다만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때 얘기가 참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그때 개소식을 앞두고 개소식 당일날 20일 새벽 3시 20분 18초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시간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에서 좀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초시를 좀 많이 재는 편이고요. 누구와 면접을 하든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보면서 좀 더 잠을 덜 자더라도 많이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위주로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때 새벽 3시 20분 18초에 마감하면서 제가 손까지 펀치를 잘못 찍어가지고 집게를 아마 손까지 피도 나고 개소 이전에 피 흘리면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생일지 몰라도요. 아마 저는 대박 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잘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경선에서는 누구도 다 압니다. 아마 최종현 현 국회의원도 알기 때문에 아마 저를 도의원 때 제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데도 아웃시켰겠죠. 누구도 추민규를 두려워하는 건 하남 시민들 다 겁니다. 공직자 후보들은요. 아마 하물며 갑에 있는 후보, 쨍쨍한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추민규가 같이 붙어물어서 본인들한테 실이 되냐 덕이 되냐 계산하고 계실 거고요. 저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끝까지 함께했던 분들도 많았었지만 혼자 개소식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눈물도 흘리고 외롭지만 변방의 장수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외로운 전쟁을 홀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경선이 됐든 전략의 단수 후보가 됐든 때가 되면 다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용 기자님 그때 오시가 너무 많은 기사 내용을 해주셔서 그 기사 내용이 아마 전국적으로 오마이뉴스가 됐든 많이 퍼져나가고 그게 초안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는 했던 약속은 꼭 지킵니다. 한편은 말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후보 바로 추민규라는 거
추추추입니다. 추진력 하나는 짱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인정했던 추진력과 리더십 바로 추민규입니다.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더니 하남에 안 무서워할 사람이 있겠냐고.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아 이거 다가서니까 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아, 정리를 정리를 할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저 PR 시간을 주려고 했었는데 네. 이 PR이 필요가 없습니다. PR이 없어서 뭐 지금까지 다 PR을 너무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추추추. 뭐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예비 후보 추민규 예비 후보님의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힘이 넘치네요. 어찌됐든 4월 총선에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우리 대표를 뽑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시에는 또 누가 더 적합한 것인가 잘 판단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오늘 추민규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이렇게 한번 아주 힘차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거기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예비 후보님이나 또 시민들의 제보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다, 거침없다. 그래서 추민규다. 감사합니다. 추추추.